2024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은 국화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서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섰습니다. 남편 최민수의 얼굴이 액자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48살 48년을 살았지만 서연은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고개를 더 숙여야지. 조문객들이 보고 있잖니. 시어머니 최순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76살의 순자는 상주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보다 더 높은 자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서연은 허리를 더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무릎이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회사 사람들, 친척들, 동창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분향했습니다. 서연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만 인사했습니다. 순자 사모님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드님이 갑자기 가시다니.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문객들의 동정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20살에 이 집 며느리가 되어 2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 최유진이었습니다. 45살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유진아, 오빠 장례 준비 수고했어요. 유진의 말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언니, 유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오빠 재산 정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서연은 유진을 보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산 얘기였습니다. 재산이요? 언니는 모르시겠지만 오빠 명의로 된 게 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20년 동안 연습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요. 지금은 조문객들 있으니까. 유진이 돌아섰습니다. 참 어머니가 부르시던데요. 서연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상주석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염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머님, 부르셨습니까? 앉아.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염주를 멈췄습니다. 서연아. 너 내일부터 집에 들어와. 네, 혼자 사는 거 위험하잖아. 민수도 없는데. 시댁에 들어와서 지내. 서연은 순자를 보았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분가했습니다. 순자가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며느리가 혼자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3일장이 끝났습니다. 관이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영정 사진을 안고 리무진에 탔습니다. 순자와 유진도 함께 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참 좋은 남편이었지. 순자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어머님, 너한테 잘해줬어. 바람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네. 근데 너는
남편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 48에 심장마비로 가다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지니? 순자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민수가 불쌍해.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사흘이었지만 벌써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검은 상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48까지 살았습니다. 보건교사였던 서연은 결혼 후 일을 그만뒀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 살림을 누가 하니? 서연은 순종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1살 때 배운 침묵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한지우예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한지우, 15년 전 보건실에서 만났던 아이였습니다. 지우야, 어떡해? 선생님 남편분 부고 보고 연락드렸어요. 조문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선생님, 저 지금 변호사예요. 혹시 법률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우야, 사실 네, 선생님. 유산 문제로 좀 복잡한 상황이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내일 뵐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이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은행 잔고, 보험 증서, 부동산 서류.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가평군 소재 별장이었습니다. 서연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의를 확인했습니다. 최순자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48살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숨죽이고 살았던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첫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한지우가 찾아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지우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그때 그 아이였습니다. 들어와.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말씀하신 유산 문제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서연은 어제 발견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줄래? 지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가평 별장이네요. 시가 10억 정도 되겠는데요. 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이런
별장이 있는지도 몰랐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서류를 읽었습니다. 명의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우가 멈췄습니다. 이상한데요. 뭐가? 명의 변경 날짜가 5년 전이에요. 2019년 3월 15일.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아시는 날인가요? 내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날이야. 지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명의 변경에 선생님은 동의 안 하셨겠네요. 당연히 몰랐지. 의식불명이었으니까. 지우가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확대해서 보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서연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기 증인 서명 있잖아요. 이 필체가 다른 서명들과 달라요. 위조라는 뜻이야? 가능성이 높아요. 감정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서연은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응. 그럼 이명의 변경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다는 거지? 네. 만약 위조가 맞다면요. 서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시댁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직접 물어보셔야 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서연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평창동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정원이 넓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불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염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발소리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왔니? 순자는 불경을 덮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어머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뭔데? 하평 별장이요. 순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왜 명의를 어머님으로 바꾸셨습니까? 순자가 천천히 불경을 덮었습니다. 서연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없어서.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며느리는 언제든 떠날 수 있잖니. 이혼하면 재산 반 가져가고. 난 그게 싫었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어머님,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순자가 다시 불경을 펼쳤습니다. 이제 됐으면 나가봐. 저녁 준비해야지. 서연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바로 순종하지 않은 것은 어머님, 아직도 있니? 저도 이제 알 권리가 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 권리? 내가 제 남편의 재산이니까요. 내 남편?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내 남편은 내 아들이야.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고. 법적으로는 제 배우자였습니다.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서연보다 키가 작았지만 기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법이 뭐가 중요해? 이 집에선 내가 법이야. 어머님,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신우이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어머니랑 싸웠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을 지나쳐 나갔습니다. 저녁 서연은 남편의 서재로 다시 갔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시어머니 생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이 아니라 금고 안에는 더 많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은행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서류들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증서였습니다. 부동산 명의 변경 공증서.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서연이 의식불명이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서연은 공증서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증인 서명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어머니 순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우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후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 서명 좀 이상해요. 뭐가? 두 번째 증인 서명이요. 필체가 일정하지 않아요. 누가 떨면서 쓴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니면? 누가 대신 쓴 거일 수도 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위조일 수 있다는 거지? 네. 정확한 건 필적 감정을 받아봐야 해요. 제가 감정 을에 넣을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20년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공증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서명을 보았습니다. 단정하고 확신에 찬 글씨체였습니다. 어머님, 당신은 뭘 숨기고 계신 거죠? 서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우가 서연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선생님, 앉으세요. 둘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감정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 위조가 맞아요. 두 번째 증인 서명은 본인이 쓴 게 아니에요.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이명의 변경은 무효예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별장은 원래 남편 명의였다는 거지? 네. 그리고 남편분이 돌아가셨으니 선생님이 상속받으실 수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재산보다 더 큰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지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왜? 또 뭐가 있어? 제가 조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지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이건 남편분 출생신고서예요. 그런데 서연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남편 최민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생년월일도 있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선생님, 이거 보세요. 출생신고 날짜가 2개예요. 서연은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말로 출생신고가 2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처음 신고는 다른 병원에서 됐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다시 신고가 됐어요. 다른 병원에서요. 서연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 보통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행정이 허술해서 가능했대요. 왜 2번 신고를 했을까? 그게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숨기려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서연은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 신우이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만나요? 급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못해요. 만나서 얘기해요. 둘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유진은 평소와 달리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유진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커피만 휘저었습니다. 언니. 응? 우리 오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오빠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었대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서연은 유진을 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버지 몰래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대요. 그게 우리 오빠였어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오빠 유품 정리하다가 DNA 검사 결과를 발견했어요. 유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서연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읽히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럼 저는 서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누구를 위해 산 거예요? 그러게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댁을 위해서.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세요? 모를 리가 없죠. 본인이 낳았는데.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유진이 부축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집에 가야겠어. 제가 데려다 줄게요. 유진이 서연을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현관 앞에서 유진이 말했습니다. 언니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진실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보았습니다. 왜 왔니? 물어볼 게 있습니다. 먹고 있잖아. 나중에 와. 지금 물어봐야겠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데 그렇게 급해? 민수가 서연은 남편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가 시아버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사실입니까? 순자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소리를 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사실입니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어머님, 그래, 순자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렇다.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말해서 뭐가 달라지니?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어머님, 너 나이 때 시집 왔어. 20살에 시어머니한테 매일 맞았어. 남편은 첩집에만 갔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 애 낳는 기계였어. 그런데 애가 안 생기니까 더 맞았어. 서연은 순자를 보았습니다. 권위적인 시어머니가 아니라 상처받은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 정원사였어. 나한테 친절했어.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해줬어. 그래서 아이를 가졌어. 나도 알았어. 잘못된 거라는 거. 근데 지울 수가 없었어. 그 아이가 내가 사랑받았다는 증거였으니까. 순자가 울었습니다. 서연은 처음 봤습니다. 이 강한 여자가 우는 모습을. 민수를 낳고 남편 아이라고 속였어. 다행히 남편은 믿었어. 아니, 믿은 척 했을지도 몰라. 시아버님도 아셨어요? 나중에 알았겠지. 민수가 자라면서 안 닮았으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 체면 때문이었을 거야.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배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님도 피해자셨네요. 순자가 놀란 눈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뭐라고? 어머님도 가부장제의 피해자였어요. 시어머니한테, 남편한테, 그 시대한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처음이었습니다. 순자가 서연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른 것은 미안하다. 너한테도 내가 당한 걸 똑같이 했구나. 서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두 여자는 그날 밤 오래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변호사 지우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가평 별장 명의를 되찾기 위한 소송이었습니다. 법정은 차가웠습니다. 판사석, 원고석, 피고석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석에는 시어머니 순자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원고 이서연은 피고 최순자를 상대로 부동산 명예 환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명의 변경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증인 서명이 위조되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부동산은 원래 피고 소유였습니다. 단지 명의를 아들에게 잠깐 이전했다가 다시 찾은 것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가 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사용한 돈의 출처를 입증하겠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증거가 제출되고 증인이 나왔습니다. 휴정 시간, 서연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순자도 나왔습니다. 둘은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나쳐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이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 명의를 환원하라. 서연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신우이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근데 언니,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로 끝이 아닐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어머니가 다른 재산도 많이 숨겨놨을 거예요. 언니가 모르는. 서연은 유진을 보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외기녀 언니도 이 집 며느리잖아요. 권리가 있어요. 너도 상속받을 사람 아니야? 전 괜찮아요. 제 돈은 제가 벌어요.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보다 어머니한테 한 방 먹이고 싶어요. 평생 저만 무시했거든요. 서연은 유진의 속마음을 알았습니다. 유진도 상처받은 딸이었습니다. 유진아, 도와줄래? 어머니가 숨긴 재산 찾는 거. 그리고 진실도.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해요. 둘은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언니, 사실 제가 알아낸 게 하나 더 있어요. 오빠가 죽기 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대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전화? 협박 전화요. 누군가 오빠한테 돈을 요구했대요. 얼마나? 10억. 서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오빠가 돈을 주려고 했대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했다더라고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을까? 언니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나 봐요. 유진이 서연을 보았습니다. 근데 언니, 혹시 오빠가 설마 그 스트레스 때문에? 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수첩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가득했습니다. 회사 일정, 메모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서, 가평, 진실. 서연은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강민서?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강민석이라는 사람 찾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인데요? 잘 모르겠어. 근데 민수가 이 사람과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 알았어요. 찾아볼게요. 이틀 후 지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석 찾았어요. 어떤 사람이야? 76세 남성이요. 40년 전에 선생님 시댁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대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어? 용인의 한 요양원에 계셔요. 치매 초기래요. 주소 보내줘. 가볼. 다음 날 서연은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용인의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정원이 조용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강민석 어르신 어디 계세요? 2층 정원에 계실 거예요. 서연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원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석 어르신이세요.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최민수의 아내였어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수 도련님. 네. 아시나요? 그럼요. 아기 때부터 봤죠.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슬퍼졌습니다. 도련님이 돌아가셨다면서요. 안타깝네요. 좋은 분이었는데. 서연은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여쭤볼 게 있습니다. 40년 전 일이요. 어르신이 최 씨 댁 운전기사셨을 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노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하늘만 보았습니다. 부인 순자 부인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기를 둘 낳았어요.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둘이요? 쌍둥이였어요. 그런데요? 한 명을 없앴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로 위장했어요. 아기가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전 봤어요. 아기가 살아있는 걸.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못 막았어요. 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기는 어디로 갔나요? 고아원으로 보냈다고 들었어요. 어디 고아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쌍둥이면 비밀이 탈로 날까봐 그랬나 봐요. 한 명만 키우면 속일 수 있으니까. 서연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셨나요? 민수 도련님한테 했어요. 몇 달 전에 찾아오셔서 진실을 알고 싶다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거군요. 내 도련님이 많이 충격받으시더라고요. 서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남편이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왜 갑자기 죽었는지,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 형제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왜 아기를 버렸는지. 서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방에 있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왜 노크도 안 하고 물어볼 게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뭔데? 민수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강민석 어르신한테 들었어요.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아기를 버리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순자가 울먹였습니다. 쌍둥이를 다 키울 수 없었어. 시어머니가 눈치챌 것 같았어. 그래서 버렸어요? 한 아기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순자를 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고아원에 보냈는데 어디로 갔는지. 이름은요? 민우 최민우라고 이름 지었어. 출생신고는 안 했지만 서연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최민우, 남편의 쌍둥이. 찾아야겠어요. 뭐 그 사람을 찾아야겠어요. 진짜 상속자니까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안 돼. 그러면 다 탄로나. 이미 탈로 났어요. 어머니,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무거웠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남편은 이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서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너무 밝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내가 몰라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최민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기록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기록을 뒤졌습니다. 입양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최민우. 현재 이름은 김민우예요. 48살 인천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주소 보내주세요. 서연은 다음 날 인천으로 갔습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방과 후였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얼굴, 키, 걸음걸이까지 쌍둥이였습니다. 남자는 서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서연은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서연도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보았습니다. 네, 혹시 김민우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서연은 앉았습니다. 남자는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민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분의 아내였습니다. 최민우 선생님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어요.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출생의 비밀, 시어머니의 선택, 남편의 죽음까지. 민우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저는 선생님은 재벌가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유일한 상속자예요. 민우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평생 고아로 살았는데 죄송해요. 부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형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서연은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착해서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저랑 비슷하네요. 네. 선생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민우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만나고 싶었어요. 평생 가족이라는 게 뭔지 궁금했거든요. 이제라도 알게 되셨잖아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형제는 이미 없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았다면. 부인 잘못이 아니에요. 민우가 서연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찾아와 주셔서. 그날 이후 서연과 민우는 자주 만났습니다. 민우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우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보았습니다. 닮았네요, 우리. 네. 정말 똑같아요. 민우는 상속을 받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DNA 검사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권위도, 명예도. 하지만 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민우가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피해자였던 것 같아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묘를 찾았습니다. 민우도 함께 갔습니다. 둘은 묘 앞에 섰습니다. 형, 저예요. 민우예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형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서연은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형, 부인. 잘 만났어요. 좋은 분이에요. 형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형. 서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 묘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줄걸. 당신 아픔을 더 일찍 알아챌걸.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나한테 와줘서. 20년 동안 함께 해줘서.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민우도 일어섰습니다. 가실래요? 네. 둘은 묘지를 나왔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예쁘네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차에 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하시겠네요. 네.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차는 달렸습니다. 봄날의 거리를 지났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강남이 아니라 변두리였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힐링 카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건교사 시절 배웠던 것들을 살렸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카페였습니다. 오픈 첫날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축하해요. 고마워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서연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옛 제자 지우도 왔습니다. 신우이 유진도 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도 왔습니다. 시어머니 순자였습니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순자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허리가 더 굽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되니? 네. 들어오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뭘 드릴까요? 따뜻한 차. 서연이 차를 끓였습니다. 순자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고맙다. 천천히 드세요. 순자는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서연은 혼자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밤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48살이었습니다. 남편도 없었습니다. 시댁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분홍빛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봄은 다시 왔습니다. 서연에게도.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저렸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밝아졌습니다. 침대는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의 베개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옷장 앞으로 갔습니다. 전신 거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48살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진 것은 20살 때는 웃음이 많았습니다. 보건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던 때였습니다. 결혼하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시댁의 규칙을 배웠습니다. 웃을 때도 조심했습니다. 말할 때도 조심했습니다. 숨 쉴 때도 조심했습니다. 서연은 상복의 단추를 풀었습니다. 천천히 벗었습니다. 검은 옷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흰 속옷만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깨가 앙상했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났습니다. 20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두려워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살이 찌면 보기 흉하다. 서연은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눈을 다시 떴습니다. 거울 속 눈빛이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숨죽이고 살았던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깨어난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결연한 미소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